우리의 세대는 우리 사회 각 시대의 산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온 도슨트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저는 세대 연구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동안 주변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저만 보면 내가 꼰대 같아? 하시더니 요즘은 여기에 젊은 친구들까지 제가 너무 MG 같나요? 라며 물어보는데요. 요즘 꼰대는 물론 중립적일 수 있는 단어 MG까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타이틀로 세대를 대표하는 명칭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대의 지식원을 통해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각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지 여러분께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대란 무엇일까요? 세대를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를 다 하나의 세대로 보기도 하고요. 부모, 자녀 세대, 조부모, 손자녀 세대 이렇게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애 주기에 따라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학에서는 코호트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코호트란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그리고 태도를 지닌 집단입니다. 코호트 개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특정 시대적 상황을 비슷한 나이에 함께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가치관과 의식 그리고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 사고, 특히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요. 시대 상황과 삶의 궤적이 만들어내는 세대 특징. 그래서 우리의 세대는 우리 사회 각 시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요즘 많이 얘기되는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출생한 현 시점에서 대략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개념인데요. 사실상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세대 연구라는 학문 자체가 기성세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신세대를 이해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세대 구분에 있어 기성세대, 신세대라는 틀은 늘 존재해 왔는데요. MZ 또는 MG 세대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성세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MZ, MG 세대가 자신들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뿐이라는 거죠. M세대와 G세대는 특히나 세대별 차이도 크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는 스펙트럼입니다. 같은 1972년생 X세대라 해도 어떤 사람은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밀레니얼 세대, M세대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세대에 속하는 연령대의 사람 모두가 그 세대의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그 세대의
독특한 특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대의 개인을 대할 때 모두가 그 세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의 특징에 관심을 갖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읒, 기읒, 니은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오타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드신다면 요즘 젊은이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인터넷상의 수많은 댓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축약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쉼없이 쏟아지는 축약 신조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타라고 생각하기 전에 새로운 축약어인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읒, 기읒, 니은은 제목이 곧 내용이다를 줄여서 이르는 신조어로 첫 음절만을 사용해서 제곱내, 이것을 더 줄여 초성만을 남긴 거죠. 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제목 옆에 지읒, 기읒, 니은이 있다면 제목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가 지읒, 기읒, 니은을 가져온 이유는 결국 세대 이름도 제곱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 명칭은 그 자체가 그 세대의 역사와 특징을 비롯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봐도 해당 세대의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M자를 따서 명칭을 붙인 건데요. 사실상 M세대는 Y세대입니다. X, Y, Z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회가 이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N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세대입니다. 이들이 온라인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대를 얘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갈등인데요. 세대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역들은 그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속해 있는 세대에 대한 장명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세대가 한국 사회의 중심,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힘이 있는 세대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장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라고도 불리고 Z세대, 에코세대, 88만 원 세대 등으로 불리는 20, 30대와 베이비붐 세대, 586세대, 58세대 등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 5, 60대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의 변화는 필연적이기에 세대가 나뉘는 것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갈등이 수반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의 감정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대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 번쯤 그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 세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대 이름은 그 세대의 역사와 특징을 비롯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의 시대별 산물이 세대인 것처럼 그들의 특징을 그냥 특정 세대의 특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꼰대와 MZ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번 제 강의를 들으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세대들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들을 이해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린 세대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다른 세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서로가 공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빨리 그리고 아주 많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세대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감정적인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른 세대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그들의 특징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간다면 세대 갈등 없는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대라는 벽을 넘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세대란 우리와 당신들의 삶과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각 세대의 특성을 통해 우리의 시대를 읽어보시길, 이를 통해서 세대란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지식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샛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